자, 도시개발법상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게 동의자수 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감 있나 봐요. 잘 많이 맞추네. 예. 자, 먼저 1번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누가 개발계획 수립해요? 지정권자 수립하죠. 수립할 때 동의 얻어야 되죠. 얼마 얻어야 돼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그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돈. 이거 어디에서도 나와요. 3분의 2분의 1은 조합을 설립할 때도 동의 3분의 2분의 1 그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3분의 2분의 1 두 군데에서 3분의 2분의 1 동의가 똑같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였는데 면적을 산정할 때 그 안에요. 그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대. 그러면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는 어디서 나와요? 좀 이따 우리 2분의 1, 2분의 1 나올 때 그때만 우리 개발법에서는 2분의 1, 2분의 1 나올 때만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되고 3분의 2분의 1 나올 때는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된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맞고 그 다음에 3번 공유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대. 공유하더라도 소유권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공유 나오면 대표 한 명을 토지자로 보죠. 근데 그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분 나오면 각각. 근데 구분이란 단어 없기 그냥 공유만 딱 나왔다. 그러면 대표는 한 명이죠. 공유 토지를 하나의 토지를 공유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가 100명 있으면 100명을 다 토지 소유자로 보지 않죠. 한 명으로만 본다. 공유 남은 대표. 그다음에 자,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뭐가 냄새 난다.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중간에 뭐가 증가되고 뭐가 중간에 변경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냄새 나는 사람이잖아요. 냄새 나는 사람은 동의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기 냄새 나요, 안 나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 공람했는데 그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 수를 증가시켰대. 그러면 증가된 자 동의자 수에 추가 산입합니까, 안 합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철회입니다. 철회는 인정해 주는 건 어떨 때 철회 인정한다고 했어요? 전에 변경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철회하면 철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철회니까. 그죠? 전에 철회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철회는 전에 철회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방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4번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지자체 나왔네. 뭐 냄새 나네요. 또 여기도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돼야 된다. 원래 환지 방식이 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앞에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였죠. 근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지정권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 지자체, 행정청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수립할 때 3분의 2를 얻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 면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니까 시행자 지자체일 때 지정권자는 동의받지 않아도 돼요. 자, 막 이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농림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것이죠.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미성숙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 그러면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농림지역은 도시적 외의지역 맞아요, 틀려요? 도시지가 아니잖아요.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관리 농림 자연 이런 지역이 도시적 외의지역이잖아요. 도시적 외의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지역. 그리고 또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주거나 상업 공업이 전체 면적에 조금 있죠. 조금이란 기준이 얼마?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조합은 특도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 제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예, 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제한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국가, 지자체, 또 누구? 조합. 조합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예, 맞는 건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고. 자, 3번. 조합은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조합은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야 되니까 시기상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은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문장 틀린 문장이죠. 자, 그렇게 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 예, 특도시정군수구청장에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하면 제안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죠. 자, 제안의 수용 여부. 즉 수용 여부란 반영 여부 통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발법에서는 제안 나오면 개발법은 빠름.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제안하면 매들려 45일. 또 개발법은 매돌려 1월 이내 수용 여부 통보합니다. 1월. 개발법이 제일 빨라요. 정비법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립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면 이방권자는 예, 반영 여부 통보를 매들인 해요. 정비법은 60일. 예, 국토계획법은 45일. 개발법은 1월. 그리고 정비법은 60일. 그래서 개발법이 제일 빠르다. 제한이 세 군데 나오니까 그분들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개발구역에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를 하려는 자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원래 중목의 벌초 식재는 허가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보상 문제 따르지 않으니까 허용해 주죠. 단 어디는 제한한다. 경작지는 제한한다. 경작지는 실롱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경작지 때문에 허가사항이라는 거. 다른 데서는 경작과 관련해서는 다 허용해 주는데 여기는 반대로 경작지 때문에 허가를 받는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번만 맞고 나머지 분들 틀렸습니다. 자, 틀린 질문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5번입니다. 자, 55번에 이게 또 많이 틀렸죠. 자, 먼저 배경을 이해하셔야죠. 자, 여러분,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 주잖아요. 개발구 지정권자가. 그런데 시행자를 우리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지정해 주는데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예,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돼.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런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2번이나 나왔는데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사유. 지금 여기 그 물어본 거예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여기서 지자체 등이란 지자체 LH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지자체 등이라고 하는데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사유다. 그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지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그러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야 시행자 지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삐리리 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는데 지정 신청하지 않고 또는 신청했는데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대. 그럴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이건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런데 숫자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1년이죠.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1년. 또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 자,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할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시행자가 되어주세요라고 요청. 자, 그러면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동의는 여기서 2분의 1, 2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나올 때는 뭐가 예, 포함이 안 된다. 국공유지 제외.
제외. 아까 3분의 2분의 1 나올 때 면적 산정할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분의 1 나올 때는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이 포함되지만 2분의 1, 2분의 1 나올 때는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된다라는 거. 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수. 그래서 요 세 개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예요. 요 세 개가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근데 대신 기업번호 요 숫자가 틀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 번째는 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지정됐는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죠? 삼실이 두 개다. 삼실이 두 개다. 이건 뭐예요?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잖아요.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발구역이 해제된 사유죠. 해제 사유 삼실이 두 개다.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제 사유지 지자체 등이 시행자 될 사유가 아닙니다. 개발법은 뭐 사유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섞어서 물어보면 잘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맞는 것은 뭐가 맞아요? 니은번과 디귿번. 자, 1번이 나왔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는 이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답은 항상 답은 1번인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지금 어려운 문제는 제가 항상 1번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빨리 풀고 넘어가라고. 못 느끼셨어요? 예, 왜 못 느꼈을까? 그 분석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6번 조합입니다. 예,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맞습니다. 이 조합은 뭐 연습 많이 했던 부분이고. 자, 1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원래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죠. 그런데 조합장이 대표하지 않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떨 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한다. 우리 조합할 때 3분의 2분의 동의어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은 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당연 조합원이 되죠. 자, 근데 그 사람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유예 됐대. 그러면 조합원 자격 상실하나요? 조합원은 자격 상실이 없어요. 그죠? 누가? 임원의 결격 사유잖아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죠. 조합원의 자격 상실 그러면 안 돼. 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면 다 조합원입니다. 엊그저께 깜빵 같은 데 나와도 조합원이고 2살짜리에 또 조합원이고 다 조합원,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임원의 결격 사유죠.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다. 조합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까? 토지 많이 갖고 있는 게 제가 자랑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보유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뭐 물어본 거예요? 대의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총회에서만 해야 되는 총회 고유결 사항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의원 딱 나오면. 그죠? 총회 권한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의원이 설치되는 이유잖아요. 자, 그러면 자금의 차입이라든지 자, 이런 자금의 차입이라든지 또는 채비지 처분 이것들 대의원에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총회 고유결사항을 내어놨잖아요. 온리 총회에서만 하는 것은 총회 고유결사항은 뭐예요? 그죠. 정한 게임에 우리는 알고 있어. 정한화 게임에 정한 게임에. 근데 이건 아는데 답을 못 찾는다. 이러면 안 돼. 정이 뭐예요? 정관의 변경.
그건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대의원에서 할 수 없어요. 환은 환지 예정제예요.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 작성. 또 실시계획 작성 걸지 마시고 환지 계획. 계가 뭐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스님이 힘있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약해지는데 걔가 개발계획, 원래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하지만 총회 열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 임원의 선임 해. 조합의 합병과 해산, 합병과 해산은 총회 고의결상이에요. 요거 총회 고의결상이니까 자금을 빌린다든지 채비지 처분하는 것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요것만 외워놨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어야죠. 그죠? 이건 알고 이건 틀린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을 둬야 된다. 자, 이게 어디가 틀렸어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죠. 정비법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7번. 자, 57번은 이 수용 방식일 때 조성된 토지 공급의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이렇게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잖아요. 자, 분양할 때 이 공급 방법은 원칙이 어떻게 돼요? 여기 근생 용지가 들어설 땅인데 근생 용지 분양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분양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급의 원칙은 공급 방법은 원칙이 경쟁 입찰이죠. 원칙은 경쟁 입찰이잖아요. 경쟁 입찰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게 경쟁 입찰이죠. 그렇죠? 최고가 써낸 사람. 그런데 이 예외적으로 누가 용품 꿨냐?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해주는 수의계약 방식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경쟁 입찰은 일반적이니까 나올 수는 없는 게 없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추천 방식으로 가능하냐 우리 법에서 추천 방식으로 가능한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수의계약은 특정한 당사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건데 이건 너무 우리 법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죠. 왠지 느낌상 사연이 있어 보이면 수의계약이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대신 요거는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추천 방식. 얻을 때는 추천 방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당국 공공 초과.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는 쉽게 풀어졌잖아요. 당국 공공 초과. 단위 뭡니까? 330제곱미터. 여기 단독주택이 들어서는데 여기도 단독주택 용지도 여기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의 면적이 얼마예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즉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100평이 넘어가면 그것은 경쟁 입찰로 가야 됩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단. 그리고 국이 뭐예요? 국이 요거잖아요. 요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공택지. 또 공이 또 나오네. 공은 또 뭐예요? 그러면 공장용지. 이 초과는요. 이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할 때 수의계약으로 신청하는 양이 이 공급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 면적은 요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데 신청량이 공급 면적을 초과할 때 이럴 때 이 초과할 때는 그때는 초과한다고 해서 경쟁 입찰 그러면 안 되고 이때는 추천 방식. 그래서 추천 방식은 당국 공공 초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쭉 풀면서 푸시죠.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니까 다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공공용시설 용지, 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토지 상환 채권에서 상환해 준다. 다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또 이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것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천 방식.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요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당구 공공초가. 근데 이렇게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하나씩 연결시켜서 가요. 자, 왜? 이거 많이 틀렸거든요. 많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자, 환지 방식도 지금 우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환지 계획에 정한 환지는 언제부터 여러분 것이 돼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 본다.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이전 확정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환지는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자, 2번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수익권이 된다. 두 군데 틀렸네요.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류지는 누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보류지 뭐 공원부지로 빠지는 땅, 도로부지로 빠지는 땅, 청사부지로 빠지는 땅. 그건 거기 환지 계획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자가 언제 취득해요? 공고 다음날. 그래서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라고 했죠. 채비자는 시행자가 환지청 공고 다음날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청산금 결정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청산금 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부지정한 땅 있잖아요. 이 부정한 땅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사전 청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환지 부정한 땅은 사전 청산이 가능하니까 미리 청산금 교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환지 부지정하는 땅에 대한 청산금 결정을 물어본 거예요. 원래는 청산금 결정을 환지 처분할 때 하는데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부정한 토지는 그 청산금을 사전 청산이 가능하니까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원래는 그게 두 가지로 청산금 결정은 원칙은 언제 한다고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근데 환지 부정한 땅은 사전 청산이 가능하니까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4번. 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해야 되죠. 원래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남는 게 원칙이지만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죠. 소멸 나오면 언제라고요? 공고가 날이 끝날 때. 여기는 다음 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날 때. 그래서 환지 부정한 토지 권리 소멸,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 소멸, 공고가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옮겨지지 않는 거 하나 또 있었죠. 지역권 안 옮겨졌고 또 뭐예요? 행정상, 재판상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전속한다는 말은 옮길 수 없고 그냥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남는다는 얘기죠.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다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이고 3번은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59번. 자, 59번에 이걸 왜 많이 틀렸을까요? 정비법의 용어. 정비법에서 용어 정리, 정비사업은 어렵지만 정비법은 용어에서 나오는 정비사업의 종류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토지 등 소유자라든지 이런 개념 정리는 꼭 해주시라고 했죠. 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열악하다, 양호다. 그럴 때마다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주거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죠? 자, 그때 정비법에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비기반시설 얘기할 때 이것들 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다 이거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의 기반시설의 느낌은 정비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시설적인 느낌으로만 접근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설적인 건물 그런 느낌 갖지 말고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은 건물도 막 되지만 정비법에서는 시설적인 느낌으로. 여기서 그러면 건물 느낌 나는 게 뭐예요? 그죠? 공공청사가 건물 느낌 나잖아요. 학교 청사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 아니라니까요. 정비법에서는 아니라니까요. 다 이것도 시설적인 느낌 들잖아요. 시설적인 공급시설, 주차장, 공용주차장, 그죠? 하천,
또 하천을 답하시면 안 돼요. 하천 구가 다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도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하천이나 답하셨죠. 딱 느낌이 그렇구만. 자,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져주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60번은 정비구역에서 행위자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이 정비구역의 행위자는 개발법의 개발구역의 행위자과 같이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비법은 포기하더라도 개발법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개발법도 포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법의 행위자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행위자한 정리하면 정비법의 행위자한 내용 똑같은 거니까 데이션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여기 이제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딱 지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는데 이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 허가 받은 것을 보죠. 개발법도 정비법도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 허가는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계획법은 개발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내가 이미 여기에서 인허가 받은 사업에 착수했어요. 그러면 기득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한다고 그랬죠. 다만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 공사하는 매일 30일 내에 신고하고 허가 받는 게 아니라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신고죠? 기득권 뭐 경과조 진정하는데 신고 의무는 있더라. 그래서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안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1홀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시장 운수 등에 신고한다. 1홀 이상 물건 쌓아놓는다는 말은 적치잖아요. 그 국토계획법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1홀 이상 적치를 할 때는 뭐 해야 돼? 허가 받죠. 신고가 아니라 우리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사항이 있지 신고는 없어요. 허가나 허용이나 둘 중에 하나지. 자, 1홀 이상 적치할 때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반 그게 허가사항이잖아요. 허가사항. 1홀 이상 적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래서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재치는 시장군수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는 토속 재치가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재치는 경미잖아요. 경미니까 그냥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놔야죠. 허가사항이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 사이에 신고 규정은 없어요. 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사항, 허용사항 이 둘 중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허가 사항이고 여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뭐예요? 우리 기본계획에는 정비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잡히잖아요. 어디가 재개발할 예정이다. 어디가 재건축할 예정이다. 예정구역 잡히고 거기에 이제 계획 정비계획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정구역에서도 누가 봐도 언제쯤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정구역이 잡혔다는 말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여기서 여러분이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나중에 조합원 되기 위해서 건물도 짓는 사람도 땅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건축과 분할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고 개발 행위를 제한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입니다. 뭐에 대해서 개발 행위 하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 분할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정구역이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보면서 예정구역 없앨 수도 있으니까 이 예정구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제한기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제한기간이 몇 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제 불가피하면 1회 하나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거기는 이 5번이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비구역에서 행위 제한이고 여기는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5번 질문은 맞는 문장입니다. 5번은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비경제적인 문제, 또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이 건축과
자, 건축과 분할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답은 5번이고요.